대부분은 연준이 돈을 찍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현실은요, 달러는 프린터가 아니라 장부 입력으로 생깁니다. 오늘은 딱 100달러 예시로 돈이 무에서 유로 생기는 순간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를 끝냅니다. 첫째, 왜 연준이 만들어졌는지. 둘째, 연준이 미국 정부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 그리고 주주는 대체 누구인지. 셋째, 연준이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시장에 퍼뜨리는지 100달러 채권 매입을 실제처럼 따라가며 보여드릴게요. 먼저 연준이 없던 시절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연준이 없던 시대 미국은 공포가 오면 마지막으로 버텨줄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은행들은 각자 살 길부터 찾았고 모두가 동시에 현금을 요구하는 순간 결제 시스템이 얼어붙을 수 있었죠. 이런 금융 공포가 반복되면서 미국은 1913년에 연준을 만듭니다. 핵심은 탄력적인 통화였어요. 위기 때 돈과 유동성이 막히지 않게 시스템 전체가 결제를 계속 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연준은 민간이다. 연준은 정부다. 둘 중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준은 기업처럼 누가 소유한다로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연준은 구조가 하이브리드거든요. 워싱턴에 있는 연준 이사회는 정부 기관 성격이 강하고 반면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법으로 만든 특수한 법인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민간은행이다 라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지역 연방준비은행에 회원은행 주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주식은 우리가 아는 일반 주식이 아닙니다. 거래도 못하고 담보로도 못 쓰고 일반 기업 주주처럼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럼 주주는 누굴까요? 개인이 아닙니다. 회원은행, 즉 멤버 뱅크들이죠. 일정 조건을 갖춘 은행들이 연준 시스템에 가입하고 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오해가 터집니다. 그럼 회원은행들이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거 아니냐? 배당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배당은 법으로 상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민간 주주에게 돈을 몰아준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연준의 핵심은 소유 논쟁이 아니라 돈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연준이 돈을 만든다는 건 처음부터 사람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연준이 만드는 1차 돈은 은행들 사이에서 쓰이는 돈, 즉 준비금입니다. 가장 기본 도구는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연준이 채권을 사면 대금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연준 계정에 숫자를 더하는 방식, 즉 준비금을 새로 만들어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채권을 팔면 준비금이 회수됩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시연 들어갑니다. 100달러짜리 채권을 예로 들어볼게요. 상황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딜러, 쉽게 말해 증권사가 100달러짜리 국채를 연준에 판다고 해봅시다. 이때 현금 트럭도 필요 없고 인쇄기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장부 업데이트뿐입니다. 먼저 연준 장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연준의 자산 쪽은 늘어납니다. 연준이 100달러짜리 국채를 보유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연준의 부채 쪽도 늘어납니다. 딜러가 거래하는 은행의 준비금 계정에 100달러가 새로 찍힙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무에서 유의 순간입니다. 국채가 들어오고 준비금이라는 숫자가 새로 생깁니다. 딱 그 순간 은행 시스템 안에서 돈이 생성됩니다. 이제 시중은행 장부로 넘어가 봅시다. 은행 입장에서는 준비금이 100달러 늘었습니다. 은행에 자산이 증가한 거죠. 동시에 딜러 입장에서는 자기 은행 계좌에 예금이 100달러 늘어납니다. 왜냐면 은행이 딜러 계좌의 숫자를 찍어주니까요. 여기서 핵심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연준은 준비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은행 시스템은 그 과정에서 예금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한 번에 현금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은행 시스템의 두 층, 준비금층과 예금층, 이 거래를 통해 연결되면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착각합니다. 준비금이 늘었으니까 은행이 대출을 막 늘리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은 준비금이 많아서 대출하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대출을 늘리려면 자본 여력, 대출 수요, 신용,
리스크가 맞아야 합니다. 준비금은 주로 결제 시스템을 굴리는 안전판이고 연준이 금리를 조절하는 바닥 장치에 가깝습니다. 또 위기 때는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연준은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게 디스카운트 윈도우 같은 기능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담보입니다. 연준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담보를 받고 준비금을 찍어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현대연준에서 진짜 중요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연준은 은행들이 들고 있는 준비금에 이자를 줍니다. 이 이자 구조가 단기 금리의 바닥을 만들고 연준이 정책 금리를 시장에 구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연준이 시장에 돈을 뿌린다는 말은 실제로 무슨 뜻이냐? 연준이 채권을 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그럼 경제 전체의 대출 비용이 바뀌죠. 그리고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움직입니다. 즉, 연준의 영향은 현금을 뿌리는 장면이 아니라 가격과 금리를 움직여 흐름을 바꾸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이 보입니다. 연준을 단순히 민간이냐 정부냐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연준의 진짜 힘은 소유보다 규칙과 기술에서 나옵니다. 정부 성격의 감독 구조와 지역 연은 구조, 그리고 준비금을 만들고 금리를 조절하는 도구들이 결제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남기겠습니다. 돈은 숫자지만 시스템을 붙드는 건 신뢰입니다.